안녕하세요. 제주코딩 베이스캠프의 이효준입니다. 오늘은 정보보안 패스파인더 두 번째 시간, 정보보안의 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직업군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산업에서 생각하는 정보보호 인력이란 무엇일까요? 키사에 보면 정보보안 진로 가이드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한 4년 전에 퍼블리싱된 책자인데요. 내용이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보보호 인력은요,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유형, 무형의 자산을 다양한 공격으로부터 효과적,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다차원적인 보호 활동,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인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하죠? 이런 질문들을 정보보안 진로를 선택한 친구들에게 많이 받거든요. 이 정보보안의 분야는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르치는 그 순간에도 공격 방법이 변화돼서 또는 그 공격 방법이 없어져서 의미 없는 지식이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깊이가 또 얕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공부 방식은 맛보기를 통해서 넓고 얇게 많은 분야를 경험해 보시고요. 그 분야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먼저 선정을 하시고, 그리고 공부에 가시면서 깊이를 더해가는 그런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이거는 저의 공부 방법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맞는 방법이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잘 정리하셔서 체계적으로 좀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떠한 특정 가르침에 너무 기대지 마세요. 그러니까 강의 하나만 보고 그대로 가기보다는 여러 강의들을 두루두루 섭렵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의가 나온 시점에 또는 그 강사님이 가르치는 그 시점에 그 지식이 이미 현업에서 쓰지 않는 지식일 수도 있고요. 중요도가 매우 떨어진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체적인 지식에 관련된 얘기는요, 4장과 5장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오늘은 이 7가지의 직무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저희 시간이 공부 방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진로에 대한 것이니까요. 개발, 사전 침투 방어, 사후조사, 수집 해독, 진단 평가, 관리, 감독 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7개의 직업을 선택을 했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이 직업 말고도 다양한 직업들이 있으니까요. 스스로 탐색해가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자, 7가지의 직업에 관련해서도 키사의 정보보안 진로 가이드를 참고했습니다. 분류만 좀 참고를 했고요. 우선 개발이에요. 보안 제품 개발자인데요. 정보보호 관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보안이 필요한 분야에서 요구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전문가인데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라고 되어 있으니까 방어 쪽에 많이 쏠려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런데 꼭 방어 쪽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공격 소프트웨어를 개발할까요? 저희가 1장에서 보여드렸던 해커의 분류와도 관련이 있고요. 또 모의 해킹에서 쓰는 툴들을 이쪽에서 개발하기도 합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첩보 영화에서 보셨던 해킹 소프트웨어 같은 것도 실제로 개발하는 부서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침해 사고 대응 전문가인데요. 사전 침투나 방어에 속하고요. 이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고를 보고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방 전략을 수립하는 일을 하는 전문가입니다. 관제나 서트, 그리고 취약점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모의해커 분들이 여기에 속하게 되죠. 만약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먼저 보고를 할 것인가, 그래서 사건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또 이 사건에 대한 분석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 그리고 그 전에 사전 예비 훈련, 예를 들어서 예비 디도스 훈련 같은 것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정보보안팀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고 모의 해킹팀을 섭외를 한 다음에 해킹 공격을 날려보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이 해킹 공격들이 관제가 되고 있는지, 또는 취약점들이 방어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실시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취약점들을 다시 점검해보고 방어하는 그런 직무입니다. 자,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인데요. 여긴 사후조치에 속하게 되고요. 정보 자산을 위협하여 보안 사고를 발생시키는 요인에 대해서
증거를 수집하여 복구하고 추적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일인데요. 국정원이나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군 등에서 이런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도 제가 임시로 서특과장을 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관제도 하고요. 초등 대응도 하고 또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 PC에 접속해서 국정원에서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이 사람이 여기서 PC에서 어떤 작업을 했는지, 어떤 파일을 지웠는지 이런 것들을 복구시켜 가면서 복귀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보다 법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증거 수집을 하는데 참관인 없이 또는 어떤 법적에서 규정한 사람들 없이 이 증거 수집을 하셨다. 또는 사본을 쓰셔야 되는데 이 하드를 탈착해서 원본을 그대로 만지셨다 라고 한다면 증거 효력이 없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수집 해독의 악성 코드 분석 전문가입니다. 자, 새로운 악성 코드를 분석하여 백신 프로그램 같은 것을 제작하는 일을 하는 전문가인데요. 이거 3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 3가지 외에도 더 많은 업무가 있는데요. 우선 이 3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동적 분석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곳에서 해킹 공격을 받았어요. 근데 보니까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보통 그 부서에서 분석을 합니다. 관제팀이 있으면요. 그래서 망이 분리된 PC를 하나 가져다가 거기다가 그 바이러스 같은 것을 돌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그게 동적 분석이고요. 그리고 보통 R&D 부서나 이 악성 코드 분석 전문가에게 넘겨지는 파일들을 실행시키지 않고 하나씩 뜯어보면서 분석하는 게 정적 분석입니다. 그럼 이 분석한 결과를요, 패턴화해서 안티바이러스가 잡게 하는 것. 만약에 이 동적 분석과 정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패턴화도 되지 않았다면 이 바이러스는 제로데이 공격 범주 안에 속하게 됩니다. 안티바이러스가 잡을 수가 없는 거죠. 패턴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기서 행위 기반으로 차단하는 거는 설명에서 제외했습니다. 자, 그리고 진단과 평가 부분에 보안 컨설턴트가 있어요. 이 보안 컨설턴트는 위협과 취약점을 분석해서 그 기업이나 기관의 보안 수준을 파악하고요. 그 수준에 맞는 통합적인 보안 해결책을 설계하는 전문가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에 안티 디도스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장비는 부하를 어느 정도까지 막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설계해 주는 거죠. 물론 더 세부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간단하게 예시를 한번 들어봤어요. 정보 시스템 감리사, 정보 시스템 보안 감사, 보안 제품 인증 전문가, 보안 기술 컨설턴트 등이 여기에 속하게 되죠. 또 여기는 바로 될 수 있는 직군들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 보안 직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험을 하고 올라가실 수 있는 그런 직무에 속하게 됩니다. 자, 관리 부분에서요. 보안 관리자가 있는데요. 이 보안 관리자는 보안과 관련된 정책, 관리체계, 시스템 구축, 운영 관리 업무를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가예요. 그래서 DB, 시스템 이런 것들을 보안 정책을 수립하고 반영하고 실행시키는 분들, 또 개인정보보호 관리자 등이 여기에 속하게 되죠. 자, 그리고 감독과 총괄의 최고 보안 관리자가 있어요. 여기는 바로 올라가실 수는 없고요. 보통은 경험을 굉장히 많이 쌓은 다음에 올라가는 직군입니다. 그래서 보안 전략을 총괄적, 통합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며 조정하는 전문가이죠. 잠깐 기업 구조를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물론 밑에 있는 것은 기업에 따라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CEO, 기업의 대표가 있고요. CIO, CISO, CFO, COO, CSO, CTO. 근데 여기에 보면은 CIO와 CISO 이 두 개를 분리하지 않는 곳도 있고요. 또는 CIO 밑에 CISO가 있는 것도 있는데요. 요즘에는 CIO와 CISO를 같은 선상에서 바라보는 기업들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보안 직군으로 선택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는 CISO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한마디로 보안 총괄이죠. 자, 7가지 직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너무 많고 복잡하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선택과 집중,
넓고 얇게 한 번씩 경험해 본 다음에 여러분들의 적성에 맞는 분야를 선택하시고 그것을 깊게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정보보안을 진로를 정하셨다면 초, 중,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학과를 정보보안학과나 컴퓨터공학과를 정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컴퓨터공학과를 정하셨다면 정보보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대신 졸업하신 다음에 다른 분야를 선택하시기가 용이하시죠. 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BOB 같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하거든요. 국가에서 관리를 해주는 그런 그룹에 들어가셔서 공부를 하시면 더더욱 좋고요. 또 제주의 경우에는 정보보안 사관학교라고 해서 제주대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강의가 열릴 때마다 참석하셔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을 한 경우에는 우선 정보보안 기사가 없으시다면 기사를 따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내가 공부한 것을 한번 정리할 수도 있고요. 이 정보보안 기사 자격증이 어려워요. 그래서 꽤나 알아주는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역시나 지원하는 주니어 K-실드 이런 프로그램들이 키사 산하기관들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여하셔서 취업까지 연계가 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르쳐주고만 끝이 아니라 취업 연계 과정으로 가시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는 실무에 바로 투입되는 것도 좋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업 리스트업을 하신 다음에요. 거기서 보는 시험들을 대비하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지원했던 모 기업에서는 악성 코드를 주고 이 악성 코드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세요 라고 하는 과제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준비하지 않으시면 하루나 이틀 만에 풀어낼 수가 없는 그런 과제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그런 것들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은 비전공자의 경우에는 분야를 넓게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분야를 하나 딱 특정하시고 거기에 대한 포트폴리오나 자격증을 좀 준비를 하시는 것이 취업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력을 커버할 수 있을 만한 이력을 쌓아가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너무 성급하게 6개월 만에 취업을 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1년 또는 2년 정도 바라보신 다음에 체계적으로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6개월은 정보보안 분야에 대해서 두루 섭렵하는 그리고 진로를 선택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고 또 6개월은 자격증 준비와 포트폴리오 준비를 병행한다든지 그 이후에 3개월은 내가 원하는 기업의 리스트업을 하신 다음에 그 기업에서 원하는 스펙을 맞추는 작업들을 하신다든지 이런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다음 강의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